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손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잘 오셔서 그렇지 발음이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겸손 방송국이 좀 힘들어요. 네. 겸손 방송국 박형광. NBS로 할까 그냥 NBS. 예. 편한 대로 코리아 불러주십시오. NBS. 네. 예, 코리아 NBS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예. 우리 박 기자님이 헬스가네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예,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소문이. 큰 일을 치르고 나니까 아주 그래요. 크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큰일 치른 분에게 저희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저희가 좋네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소곱창 전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깊이, 곱창 전골의 정석을 여러분들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곱이 꽉 찬 진짜 소곱창이 들어간 전골. 근데 스튜디오에 향이 그냥 배고파. 건더기가 엄청 많네요. 네. 국물 맛부터 다릅니다.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쫄깃한 소곱창과 깊고 진한 사골 육수가 만나 환상적인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 댁에서도 뚝딱 해 드실 수 있는 간편한 곱창 전골. 맛집에서 먹는 바로 그 맛 그대로 맛있고 퀄리티 좋은 소곱창 전골. 잔반 처리가 고민인 혼밥 넣어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곱창 전골 되겠습니다. 댁에서도 간편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곱창과 양, 우거지가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바로 냄비에 붓고 끓이면 끝! 예, 요리 완성입니다. 시원칼칼한 진한 국물, 편한 식사, 그리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식품 원재료의 소싱부터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위생 안전 시스템, 해썹을 인증받아서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제조한 안전한 식품이고요. 요리 전문가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한 끼 가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팩 500g이고요. 8,900원입니다.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야, 한 끼에 8,000. 요새 어디 나가서 그죠? 못 잡수세요. 18,900. 아유, 건더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8,000원짜리를 8,900원에 드린다고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요,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반드시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칼칼하고 매콤하고. 네. 윤서 선배가 약간 침을 삼키시느라고. 너무 이게 광고를 너무 잘 맛있을 것 같아. 못하시는. 부럽다, 맛있어요, 부러워. 진짜. 오늘 먹방이라 그냥 먹고 있어요. 바로 드신다. 예. 사실 기자들이 곱창이 많아요, 곱창이. 대체로 아침을 좀 굶고 출근하는 안 먹죠. 거의 안 편이고, 먹죠. 예, 네. 거의 안 드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쓴 커피, 예, 아메리카노로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현대인 때려 넣어야 직장인들 됩니다. 많을 텐데, 네, 아메리카노. 네, 이 기자님 눈치 보지 마시고 팍팍 드세요. 유정숙님께서 이런 의견, 야, 잘 먹는. 고마워서. 네, 완전 한 끼 맛있네요. 식사하시는 이정주 기자님. 네, 매운 것도 못 먹음, 불닭도 못 먹음. 크림소다님 매운 거 못 드시는구나. 이게 그렇게 매운 거 아닙니다. 어때요? 매워요? 이게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달달해요? 매콤하기도 오. 하고, 예. 다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이정주 기자 팬이 많네. 21도 한라사님이 이정주 기자님 어제 방송하시느라 체력 고갈되셨을 텐데 많이 드세요. 이런 의견. 네. 어제 된건 아닌데요. 방송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제 어제? 곧 10만 파티 하신다고. 오, 저희 이제 10만 이벤트 2월 6일 날. 야, 네, 고맙습니다. 박수. 제가 금요일 날 질문하러 기자. 공유 주방에서 제가 요리쇼 한번 합니다. 야, 요리쇼. 저희 추첨으로. 야, 이정주의 요리쇼. 와, 혹시 그게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질문 조리쇼라고. 우리 제작진이 요리쇼가 아니라 조리쇼라고 하죠. 네. 요리입니다, 저는. 아니, 어제 이규현 홍보수석께서 미디어는 인터뷰하면서 정치쇼 얘기해가지고 지금 종편들이 발끈하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조선일보 사설로 TV조선 얘기를 막 쓰고 역시 맞아요. 자매 회사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바로 또 이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바로 받아가지고 또 논평을 내는 그죠. 아주 고색창연한 옛날 방식이 다시 또 재현되고 있더라. 예. 자, 병어조림 해주신다는 소문이 있네. 이제 병어조림 병어가 비싸요. 요새 병어 비싸죠.
네, 병어조림 제가 이제 검토 중인데 이번에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중국하고 그 한중 협력을 통해서 병어 냉동 병어 수입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냉동병어 취급 안 하고 이 조리쇼의 이 국산 네, 신선한 국산. 예.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 병어조림이 이제 언젠가는 해드릴 건데 이 단가를 보고 원가가 80%라서 잘하신다면서요, 그 병어조림. 제가 이제 왜냐면 윤석열이 그 계란말이 했잖아요. 누가 댓글에 물어보더라고요. 요리쇼 하시면 계란말이 하시냐고. 계란말이 같은 걸 요리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네가 계엄 당하고 당했다고. 그러니까 요리라 하면 병어조림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이 조림이 진짜 빡세거든요. 그럼요. 간 맞추기가 진짜 빡세. 제가 그 병어조림 좀 제가 할 줄 압니다. 그럼요. 제가 좀 합방 한번 하십니까? 우리 합동 방송 한번 할까요? 조리쇼? 장선배 있으니까 좀 피해가야겠네. 괜히 제가 미천들어. 나는 자랑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눈 감고 제 것만 탈락입니다. 우리 또 흑백 요리사 컨셉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 뭐 거의 식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상을 빼주시면 저희가 뒤이어서 바로 광고도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소개해드릴. 이거 딱 필요한 계절이에요. 진짜 글루타셀 하나 있으면 아쉬울 게 없다. 하나도 안 가렵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극받은 피부에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 피부가 대체로 예민해지고 특히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지금부터 글루타셀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특히 할머니, 할아버님들 피부가 얇아지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약 사용 곤란한 임산부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1월 말일까지 겨울철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온 경우에 글루타셀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자, 대용량 살짝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 꽤 있으셨는데요. 이런 분들께 이 이벤트가 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쓰는 글루타셀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죠, 최고. 성분이 안심하고 쓸 수 있어서 제가 참 좋은 것 홈쇼핑 같아요. 봤는데 그분이 막 설명하면서 여기에 베이스가 글루타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저 우리가 파는 건데 글루타셀. 저 우리인데 근데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품보다 더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뿌려보니까. 좋습니다. 예,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여러분들께 강추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퇴원했어요. 퇴원했습니다. 근데 퇴원하는 날 바로 잘랐어요, 사람을. 그렇죠. 예, 김종혁 최고위원 바로 그냥 제명 처리를 해버렸고 29일 날 최고위원회에 출근을 한다는 건데 이날은 또 한동욱 대표, 한동훈 대표를 바로 제명 처리한다고 제가 어제 장예찬 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완전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미고비를 많이 썼다는 살쏙 빠졌더라고요. 예, 본인이. 근데 사람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예, 네, 여튼 자 당무 복귀해서 한다는 게 제명 처리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위드훈이 집회 있죠. 저희도. 갔구나. 왔습니다. 역시 현장 취재의 달인. 이정주 다르다. 예. 제가 나중에 오늘 저 가방에 있는데 제가 플랜카드. 플랜카드. 네, 들고 자, 제작진 여러분 플랜카드 이정주 기자 가방에서 뒤에, 플랜카드 좀 갖다 주세요. 플랜카드 2개 있습니다. 2개. 예, 제가 직접 왜냐면 또 이거 그냥 갔다 왔다면 안 갔다 왔다 그렇지. 할까 봐. 또 갔다 오지도 않고 갔다 오고 제가 또 거짓말한다 예전에 그러고.
박 기자도 기억하시지만 그 태극기 예. 때 잠입 취재 그쵸. 언더커버 양쪽에 언더커버 취재.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요새는 CBS 좀- 이정주 기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새는 좀 힘들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무도 막 사인해달라 그런 거 아니야?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좌파 태극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좌파 태극기. 네, 예. 중요한 건 앞에 좌파가 붙어 있다. 예. 네, 그래서 요새 태극기들 좀 알아봐요. 근데 예. 물론 저도 사람들이 태극기가 저를 핍박하려고 하면 얘기를 하죠. 아니 난 너네 편이잖아. 한동훈 단계 누가 있어? 네. 왜 아군을 못 알아봐? 그럼 뭐라 어. 그래요?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냥 앞에 좌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갔다 왔잖아요. 네. 토요일 날 갔다 와서 아는데 그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거보다는 네. 토요일 날 그 결국은 한동훈계가 위드니 지지자들이 여의도 네. 여기 바로 앞이에요. 여기 국민의힘 당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예요. 네, 여기서 예. 산업은행 그 사거리까지 예. 꽉 채웠는데 제가 보니까 한 뭐 3만 명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래도 한 3천 명 온 것 같더라고요. 3,000명? 제가 좀 세봤거든요. 예. 근데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당대표 측에서 경찰 쪽에 확인해 봤더니 2,000명이 안 되는 걸로 확인됐다. 아, 그죠. 이렇게 저는 설명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많이 잡았을 때. 아, 많이 잡았을 예, 때. 예, 많이 진짜 많이 잡았을 때. 예. 근데 확실한 거는 10,000명은 절대 안 돼요. 10,000명은 예, 아니다. 안 되는데 예. 이제 들어보니까 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딴 거보다는 이게 토요일 날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예. 토요일 요겁니다. 맞습니다. 왔다. 현장 취재 내가 달인. 한동훈 재명.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발로 다녀왔네. 뛰는, 예, 발로 뛰는 예, 기자. 언더커버. 예. 예. 그리고 또 안 갔다 할까봐 이게 버전이 2개거든요. 버전이 2개예요. 아 왠지 오늘 밤 쇼츠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이 쇼츠 나온다. 예. 너 이거 하나면 너 어디서 주웠지? 안 주웠어요. 예. 안 주웠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갔다 있어. 왔어. 이걸 네. 뭐냐면 이제 그 예. 맞은편에 이제 자유대학이라고. 이거는 윤어게인. 윤어게인. 이거는 윤어게인. 한어게인, 윤어게인. 한어게인, 윤어게인. 제가 예. 양쪽을 다 다녔어요. 그러네. 예. 야, 실감나는 현장 예. 취재 현장이네. 이쪽 가면 그 일종의 좌파 태극기. 아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으신 거예요 피켓을? 예. 안에들어 시위를 했다니까요. 같이 네. 회의. 이거를 아 나눠주나요 그 어디서? 그렇죠. 주최 측에서 나눠주니까. 그쵸. 나눠주니까 예, 집회장에 들어가서 가면. 진짜 그 인파 속에 들어가서 파도 속에서 야. 한동훈을 뭐 살려내라 이런 거 했구나. 네, 마스크 쓰고 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 날씨가 그래요. 추웠고. 맞아요. 네, 제가 이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네. 물론 둘 다 저한테 적이죠. 둘 다 적인데 한쪽은 윤어게인, 한쪽은 한어게인. 한어게인. 네. 예. 그러니까 둘 다 저에게 동지이기도 하고 둘 다 적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박쥐 같은 존재인데 예. 가서 했더니 예. 와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 자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최고위 내에서 좀 이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나 정점식 정책위 그랬다고 의장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예. 이거는 조금 수위를 낮춰서 당원권 정지는 어떠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약간 예. 온건파처럼.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제 싹 돌아서셨어요. 이 왜냐? 집회 때문에. 요거 하는 바람에. 예. 요거 하는 바람에 뚜껑 열려버렸어요. 네. 네. 지금 최고위원들하고 당원 의원들이 예. 이건 안 되겠다. 맞아요. 이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동료 있잖아요. 네. 한 딸인 죄송합니다. 한 컷. 네, 그 댓글에서 나온 말이고 죄송합니다. 한 컷이라고 네. 그 사이트 있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네. 한 컷에서 여러분 뭐 집결해 주십시오. 보수를 살려야 됩니다. 네. 오늘도 페이스북 올렸더라고 어젠가. 예. 그걸 하는 바람에 독려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가서 이 엄동설안에 예. 시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그거를 배우를 한동훈으로 보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 단식장에는 왜 안 온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왔으면 제명 못했다. 한동훈이 단식장에 장도혁 단식장에 나타났으면 상당히 곤란했을 텐데 그치. 감사하게도 안 와주셨다. 예, 안 와가지고 흔쾌히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9일 날 확실히 한다. 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실제로. 실제로 안 좋고 네. 어제까지 이제 미음이고 오늘부터 죽 먹어야 되는데 죽도 잘 먹기 힘든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29일 날 복귀한다. 29일 날 복귀해서 제명한다, 의결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2월로 넘길 수 없다. 1월 안에 그렇죠. 무조건 끝내야 2월 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가 등록하는데 중앙당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로 또 한 번 이슈몰이를 해버리면 그치. 굉장히 민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무조건 한동훈은 무조건 정리한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한동훈이 왔으면 좀 곤란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동혁 그 관계자 분들은 안 올 거다 어차피 못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던진 거다. 네. 그 성정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친한계 쪽에 물어보니까 친한계에서도 확실히 그 들어갔대요. 얘기가 대표한테 아니,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 단식장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부했다. 오.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고민을 했는데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왜냐면 사실 왜안 갔대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그러니까 갔겠어?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모양 빠지잖아요. 그치. 네, 가서 모양 좀 빠지니까. 야 나 좀 봐줘. 네. 이런 그 얘기죠. 이제 이게 우리 이런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네. 좀 빠지죠. 체면이 상한다. 체면 상하죠. 이런 체면 상하는 판단 것도 속에서. 있고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행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일단 뭐 무소속 정치인으로 정치를 계속 이어나간다. 그리고 보궐을 노린다. 보궐 노리는 건 확실하다. 네.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제1 목표다 네.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명 결정이 나면은 이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이제 단계 게시글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라는 기류가 또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가처분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저는 가처분 하는 순간 들통이다. 이게 왜 쉽게 보면 안 되냐면 이 솔직히 말해서 그 한동훈 쪽 깨돌이들 네. 그놈의 법 하잖아요. 주진우 한동훈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1년 3개월 동안 고소를 못 하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에서 제가 처음 네. 여기서 터뜨리고 나 고소해라. 절대 고소를 못해. 고소 호소인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고소소인. 피소 호소인 막 진짜 저도 이런 짜친 취재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징글징글해. 예. 저도 뭐 아니 우리 박형광 기자처럼 무인기 이런 거 김건희 뭐 예를 들면 네. 양평 고속도로 센 거? 예? 네. 저도 이렇게 좀 시대의 칼 버스타인 이런 것처럼 좀 멋들어진 거 하고 싶어요. 맨날 단계 이런 거 너 아직도 단계하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단계하냐 아직도 이 아직도란 말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여론 조작이라는 게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럼요. 저도 시작할 때는 짜친 걸로 알고 시작을 했죠. 예. 근데 타이에 의해서 이게 사건이 커진 건데 어. 이게 왜 그 가처분을 제가 못한다고 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인데 가처분의 소외이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처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안 처분 전에 먼저 선제적 처분하는 거예요. 예. 벌써 들어갔어야 돼요. 예. 벌써 여태 안 들어갔어요. 하잖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보세요. 벌써 가처분한다고 말 나오잖아요. 예. 본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착수를 해야 되는 거지. 가처분 할 건지 말 건지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자기는 가처분 한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제가 친한 기사랑 누굴 물어봤더니 그날 질의응답 하잖아요. 가처분 할 거냐?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가처분에 대해서 OX를 대답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가처분 하겠다는 말 안 합니다. 그래놓고 기사에서는 다들 조중동할 거 없이 가처분 할 것처럼 뽑아줘. 뽑아주니까 그걸 즐기고 있다가 네. 막상 물어보면 친한 게는 우리 언제 가처분 한다 그랬냐. 그러면 그 기사를 고치세요. 네. 전화해서 가짜 뉴스니까. 그런 건 또 안 하지. 근데 예.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이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가처분은 본안 처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처분 걸잖아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안 처분 갑니다. 그렇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에 가처분 해놓고 자기가 본안을 안 간다? 인용해놓고 본안 안 간다? 이거 바로 들통나요. 너 이게 가처분도 하면서 왜 본안은 못 가지? 가처분에서 이기면 본안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잖아요. 바로 IP부터 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쪽에 IP 까냐면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제가 팁을 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하도 개인정보 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맞대요. 네. 그냥 법상으로는 당에서 이제 먼저 IP를 까가지고
개인 어쨌든 간에 당무감사에서 한 거를 가지고 그쵸. 깐다는 게 이게 약간의 그 법적 소송 여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깔려면 까는데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정당이 공당이 그런 짓을 그렇죠. 해가지고 꼭 한동훈 전 대표 아니어도 어느 당원이 악플 올렸어. 익명으로 올렸을 지언정 이 당원을 핍박하기 위해서 IP까지 공개한다? 이거 좀 심하죠. 네, 당원한테 결국 사과를 받고 도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을. 네. 근데 지금 이 당원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간 건데 그냥 인정을 하면 끝날 얘기를. 네. 그래서 당 입장에서도 지금 알리바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을 걸어라. 가처분을 걸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 더 이상 당무감사 당의 얘기가 아니라 법원이에요. 그라운드가 법원입니다. 네. 법원에서 판사가 당이 달라고 하지. 내라고 하면 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가처분했어요? 예. 당이 뭘 잘못했는데요? 당이 당신을 음해하고 있네요. 자, 음해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자, IP 주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네. 준비하고 또 화사상 낼 거라고 하더라고. 네, 내놓고 네. 그럼 판사한테 이제 내놓고 판사가 내지 말라고 내겠대 무조건. 네. 무조건 하여튼 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가처분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저도 취재 과정에서 처음 들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근데 대구나 부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구, 부산 아니면 수도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도권. 네. 예, 수도권에는 사실은 경쟁력.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왜 개항을 안 가시냐고. 개항을. 개항하라. 개항을 가셔서 예. 오히려 산화하시면 예. 오히려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좋아할 건데 왜 예. 그렇게 안 하시냐라고 예. 했을 때 예. 뭐 일단 어쨌든 들어가야 된다. 음. 그 개항을 갔을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네. 본인들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뭐 부산시장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 예. 자리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야. 부산 북갑. 부산 북갑을 네. 노린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예. 추경호, 예. 윤재호, 주호영 음. 이쪽 세 명이 이제 세 명 중에 하나가 예. 대구시장이 되면 자리가 예. 비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단식을 마무리한 장동혁 대표가 그 유영하 지역의 대구시장은 유영하 의원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유영하 의원을 가지고 그 딜을 한 거 아니냐 네. 이 얘기가 있었죠. 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럴 때는 고장난 시기도 도움 안 된다고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행사 뛰는 가수로 왔을 때 자기 예전에 정치 시켜준 사람 행사 뛰는 가수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뛰는 예. 가수로 봤을 때 예. 박근혜는 그렇게 몸값이 싼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예. 예. 굉장히 비싸게 들어왔을 거다. 예. 그러면 TK 쪽에 전반을 딜하지 않았겠냐 이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취재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근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10년 만에 국회에 발을 들였다라는 것은 그 현장 정치에 복귀하는 거다. 그런데 현장 정치에 복귀하는데 전직 대통령 사면받은 대통령이 뭘로 현장 복귀를 합니까?라고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국면 서문시장에 박근혜 뜬다.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뭔가 필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장도영 손잡고 서문시장을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하고 박근혜가 등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들어 국민의힘의 끝나지 않은 100년 전쟁인데 100년 전쟁.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국민의힘의 이 100년 전쟁은 2007년에 시작돼요. MB 박근혜.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그럼요. 살벌했습니다. MB 박근혜 경선 때 5만 개 다 나와요. 그걸로 둘 다 구속돼요, 결국은. 예, 10년 후에 자기들이 맞아. 예, 손잡고 감옥 갈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때 진짜 취재가 쉬웠어요. MB 취재하면 박근혜 다 나오고 박근혜 취재하면 MB가 다 나와. 지금 진짜. 친한계야 친한 게 비슷하죠.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단계 소스를 어디서 땅 파서 신년들이 다 주는 거야. 신년들이. 자, 좌파 태극기잖아요. 태극기들이 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예. 취합니까? 좌파인데. 아니 거기까지만 해. 취재원 다 까면 안 돼. 아무튼 저는 진짜 이럴 때는 기자들이 물들어올 때 논할 때 그렇죠. 이럴 가만히 때는- 있어 전화가 와. 그렇죠. 막 네. 너무 많이 가져와. 이제 다 볼 수가 없어. 들어서면은 예, 장난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연락이 많이 와요. 그렇죠. 매일 쏟아집니다. 예. 때려달라고. 반드시 경선 후보들이 갖고 옵니다. 예. 예. 저는 그냥 그걸 갖고 취사 선택해서 체리피커처럼 해서 그치. 보도만 하면 돼요. 맞아요. 이제 예. 좌파 태극기 용기가 예. 있냐 없냐 이 문제밖에 없고. 네. 근데 이 MB 박근혜가 이 끝나지 않은 100년 전쟁이 2007년 경선 때 하고 나서 MB가 이겼잖아요. MB가 이긴 다음에 그때 박근혜 학살시켰어요. 친박계. 그렇죠. 학살시켜가지고 뭐 친박연대 만들다가 이거를 불과 4년 만에 뒤집어 엎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가 다시 그쵸. 들어오죠. 예. 근데 이 박근혜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지난번에 윤석열 캠프
기억나세요? 좌장이 권성동이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MB계. 친입니다. MB계가 네, 쫙 MB계. 부활한 거죠. 예. 뭐 윤한홍, 권성동 줄줄이 다 친이계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장제원. 했었어요 그때. 친박계가 감옥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쓸 사람이 없었다. 네, 그것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패로 보면 친이계가 이겼다가 그 다음에 친박이 이겼다가 다시 윤석열 쪽을 위시한 친이가 이겼다가 이번에 친박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은 친박 저 타임이야.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윤석열이 사실 MB라는 윤석열이라는 외피를 씌웠을 뿐이지 그쵸. 사실 속내는 MB계거든. 예. 그 당파 세력이. 그러다 보면 친박계들도 노리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친박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면 이를 갈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장동혁은 친박입니까? 장동혁이요. 예. 장동혁은 이번에 이제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친박으로 새로 갈아타는 거죠. 예. 네, 이번에 친박 신차 타고 그렇죠. 다시 달린다. 네, 친민주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렵네. 이 여정의 어려워. 로드는 제가 나중에 아이고야. 대소사실 하나 써야 돼요. 야,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예. 이건 어마무시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아유, 전입니다, 배. 예. 예, 그 예. 불가능하겠지만,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장동혁 대표는 벼랑 끝에 몰려서 네. 이제 친박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손 잡으면서 네. 현재 자기가 굉장히 토대가 없잖아요. 네. 이거를 결국은 박정희 신화와 대구라는 네. 지역적 토양으로 예. 지금 잠깐 빌려서 뿌리를 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무소속으로 대구 가면 이길까요? 부산 가면 이길까요? 한동훈 대표는 살아서 국회 입성 가능하다고 둘 보십니까? 다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 둘 다 어렵다. 대구 가도 어렵고 네. 대구가 사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쵸. 부산이 한동훈에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부산은 사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조국 그러니까 혁신당이랑 민주당이 합당할 경우에도 예. 어떻게 그 뭐 조국 대표가 사실 부산시장에 갈 수도 있고 부산 지역에 또 다른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인 건 맞아요. 사면초가.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궐 어디 나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아직 물어보지 마. 근데 이 정도는 있을 생각은 하고 있어. 네. 정도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직 모른다. 네. 되게 사면초가 입장인 거죠 사실.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온 것 자체가 한동훈이 가지 않고 그렇죠. 그거가 굉장히 뼈 아프죠 사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본인이 갔어야 됐는데. 네. 한동훈도 배신자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외투쟁을 독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원래 당 내에서 한동훈을 그래도 조금 지지하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징계까지 하는 거는 했던 의원들도 다 돌아선 것도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외투쟁 또 한다면서요. 한동훈계가 네. 또 한다고 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질 거다. 물론 날씨 탓. 예, 날씨 탓으로 친한계가 더 집결한다. 그러니까 날씨가 예. 따뜻하면 이제 방에서 키보드 워리어 하던 이제 수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시죠. 예. 이것도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추운데 위두훈이 제가 가봤잖아요. 진짜 네. 제가 뭐 이 사람들 폄하할 이유도 없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위두훈이가 네, 99%야. 와. 네, 아주머니들. 예. 그러니까 5060이 제일 많고. 어머님들 많이 네, 나오셨구나. 어머님들이. 이 강추위에. 네, 그 사실 제가 어머님들 사이에서 예. 어머님들이니까 들어가서 같이 시위한 거예요. 야. 태극기 그 남자애들이 어떻게 시위하고 싸움 나지. 예. 어머님들이니까 물론 마스크는 벗지 않았어요. 예. 어머님들이 손바닥으로 때릴까봐. 왜 이렇게 우리 한동훈 동훈이 괴롭히냐. 그게 아니라 빨간 약을 드셔야 됩니다. 진실의 세계로 오셔야 돼요. 예. 명의도용 한 거 사실 아닙니까? 예. 저는 명의도용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런 말 했다간 진짜 맞아요. 제가 예전에 네. 그 태극기 집회하다 맞았잖아요. 그 마이크 뺏기고 카메라 뺏기고 진짜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아유 손이 매워요. 매워요. 예, 어머님들은 저항도 못해. 막고 있어야 돼요. 20대 청년이 맞다이나 하지. 그러니까. 그냥 막고 있어야 돼. 어머님들한테 예. 무슨 저항을 합니까? 저 그거 안 주면 회사 못 가요. 회사 잘려요. 그러니까 그때 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하여간 독하셔. 예, 그래서 여하튼 저는 31일은 이날에 누가 뭐라 하냐면 어떤 말 했냐면 아니 그 추운데 저도 패딩 입고 왔거든요. 네. 2시간 동안. 와. 엄청 춥더라고 토요일 날. 예, 예. 근데 그 추위에 여의도가 또 이게 그늘졌어요. 토요일 날 네. 찬바람 쌩 불거든요. 음흠. 근데 이 추위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실내에서 네. 키보드로 여러 번 집결해야 됩니다. 본인은 안 나오고 있어. 네. 본인이 안 나온 게 되게 웃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뭐냐면 아예 안 나오려면 독려를 하지 말든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윤리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심사 중이니까 이게 올라와 있고 예. 계류돼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독려를 안 했어야죠. 예. 아예 안 하든가. 독려 해놓고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려면 아예 연단에 올라오든가 둘 그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예. 되는데 나오진 않으면서 집에서 키보드로 응원한다? 이건 좀 그러네. 네, 사실 이게... 나는 지시할 테니까 몸빵은 네가 해라.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좀 예의 안 맞는데.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안 맞습니다. 야, 이건 투쟁에 ABC가 안 돼 있네. 상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나오려면 자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서슬퍼럴 때 나와서 네. 같이 띄워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동지에도 길러지고 하는 거지. 정치의 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 욕을 제일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 당에서도. 당에서도. 치사하게. 나오려면 자기가 나와야지. 네, 이런 키보드 얘기. 그 할 것 같으면 나와야지. 아니면 수지를 말든가. 그런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다음 장애 집회 때 보면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아마 의원들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가십니까? 가야죠. 이번 알겠습니다. 주 토요일에는 이정주의 현장 네, 취재는 무소속 예. 한동훈 씨의 네. 무소속 네. 방금 탈당당한 네. 제명당한 네. 무소속 한동훈 씨를 응원하는 예. 그냥 민간인 집회예요. 민간인 집회. 자, 29일 날 제명 처분 반드시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부부와 사실상 정치 공동체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박성재 장관 측 변호인들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살자는 전법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야 어찌됐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전술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거에 김건희 씨와 나눴던 여러 가지 텔레그램을 포함한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현출돼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김안빵 씨 등으로 안빵.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조은석 특검이 무슨 이유인지 거기까지만 하고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기자들에게 박성재를 중심에 놓고 그림판을 다시 그리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새롭게 나올 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2차 특검에서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박성재가 뭘 적극 만류했어요? 이 사람이 그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서 받아야 내란의 된다고. 합법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적극 만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잘 납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저는 이제 박성재 씨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진짜 억울하지. 박성재도 바뀌었는데 내가 왜 구속됐냐. 솔직히 이거는 법원의 형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그쵸. 네, 법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 네, 예. 이상민을 풀어주든가 박성재를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형평으로 오면 예. 박성재를 구속시킨 게 맞죠 지금. 자, 이진관 판사예요. 예. 이진관 판사. 걸렸습니다. 이제. 예. 예, 이제 제대로 된 판사한테 걸렸고. 예. 그 박성재 씨는 지난번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정재 판사인가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가 사실 이 재판이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이번에 바로 잡아줘야 되고. 대진관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대진관. 대진관? 네. 이진관이 아니라 대진관이다. 대진관. 대법, 포천천. 대법원장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고. 예.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의 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폰이 털리니까 약간 포지션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털리기 전에는 네. 무조건 아니 나는 위법성 인식도 하지 못했고 아니 그 전에 뭐였는데 법무장관이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냐. 아이 그 출입관리소 내 관할이야. 예. 나는 이게 계엄인지도 몰랐고 계엄이 위법인지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북한 소행으로 뭔가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했겠지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국무위원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아니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고 이 사람 평생 법으로 먹고 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안 된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제는 그래도 뭐 별말을 안 한 거고 어제는 이제 변호인 중심으로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그런지 이제 감이 온 거죠. 예. 아 이러다 법정 구속되는구나. 아, 스물스물 이진감하지 안 이러다가 안 봐주니까. 예. 예. 이 형량 문제도 형량 문제인데 저는 법정 구속 된다고 봐요 이제. 예. 박성재는 법정 구속된다. 네,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봐왔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파렴치하게 네. 가장 윤석열을 제한 김용현급의 악질 지금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김용현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람이 김용현은 예. 윤석열의 오른팔 수족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우당탕탕 거기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쳐도 네. 잘못했지만 네. 박성재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과천청사에 그 법무부 간부들 모았죠. 모아가지고 11시 몇 분에 계엄 됐으니까 들어와라 해서 그 회의했다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때 이제 유역감찰관이 사표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치고. 예,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표 내니까 그러니까 예. 승질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너는 계엄에 동참하지 않냐? 그렇죠. 너는 우리가 이거 작업 다 해놨는데 너 진짜 자신 있어?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야 다른 장관들 다 밑에 애들 실국장들 들어가는데 네가 빠지면 내가 가오가 어떻게 되냐? 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협박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이 충격을 받은 류역 감찰관이 당시 있었던 일을 여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류역 감찰관을 증인 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이 박성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냐. 근데 그 전 과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사실 이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예, 그때 한번 반기를 든 유역감찰관은 지금 뭐 어떻게 잘 산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편하게 두 발 네. 뻗고 잘 자고 있고 이제 박성재 씨는 곧 가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뭔가 미진한 내란 특검 차원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일부분은 또 이제 내란 전담부로 가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영장 전담 법관의 남세진, 이정재 두 분이 임시 영장 전담 법관으로 보임이 됐네요. 이게 이제 2월 중순인가까지죠. 예, 일단 임시니까. 임시니까 예. 그때까지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내란 전담부로 싹 다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뭐 자라보고 놀란 가지고 소뜨거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이데 커트가 하는 짓이 예. 어제 이제 이 기사 처음 나오고 나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예. 그 수원 브라더스인데. 예, 임시라는 단어를 안 보이는 거야. 왜? 조이대가 인사하면. 그렇지. 예, 예. 조이대 대법원이 분명히 이렇게 할 예. 거다. 아니, 물론 남세진 판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수원 브라더스. 예, 아니지만 이 지금 4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전담부가 해왔던 판결도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게 과연 내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 네. 이런 물음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이대 이제 2월이 이제 법원 인사잖아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하고 네. 어떻게 말을 놓는지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대법원장을 사실은 계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 그 계엄 새벽에 예. 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뭐 우리는 이게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 바로 다음 날 무조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건 불법 계엄이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판정리가 초장에 확실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구속 취소라는 황당한 결정을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원포인트 윤석열만 해당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고 그렇죠. 했던 그런 어떤 판결도 나오진 않았겠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역사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굉장히 명언인데 저는 지금 상황도 결국에는 국민과 여론이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논평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길을 못 가고 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 측에서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끊임없이 위헌성 주정을 해왔는데 결국 헌법 소원하기로 했네요. 네. 네. 아니 뭐 얘기는 된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수정안 통과했어도 네. 뭐 어떻게든 이거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 YS가 말했죠. 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네, 무조건 2월 19일 날 예. 판결 내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란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언제까지 내란 합니까? 그래서 2차 특검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내란이나 뭐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봉권 띠지. 그다음에 이 잊혀졌네요. 쿠팡 특검 뭐 한 겁니까? 뭐 아무 존재감도 없이 그냥 있다가 바로 또 기간 연장을 어제 했어요. 30일. 근데 이제 제가 서초동 취재해 보니까 그 특별 검사 굉장히 좀 실력이 좀 출중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그래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 특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수사 의지다.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때 상황 변경이 생기는 건데 지금 관봉권하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쿠팡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문진석 검사를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상황을 넘겼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상설 특검은 사실 지금 뭐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끝나고 나서 2차 특검 다시 이제 종합 특검 들어오고 보니까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검사들의 정관예우. 저는 그게 외피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네. 또는 퇴직금 문제, 미지급 문제 이렇게 이제 쓰여 있지만 사실상 로펌하고 기업의 대관팀 그게 다 둘 다 정관이었잖아요. 네. 정관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의 핵심을 근데 이게 밝혀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게 또 검찰 향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상설특검도 유무형의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상설 특검인데 이것도 기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뭐 아무 무슨 조용히 있다가 30일 그냥 연장을 또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장을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수사 성과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관련해서 문진석 검사가 제기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해봅시다. 합당. 네. 지금 핫하죠. 어떻게 제일 핫한 드디어. 이슈인데 네, 사실 실시간 댓글에는 다 그 얘기밖에 네, 댓글에는 계속 합당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박근혜 얘기, 한동훈 얘기 잠깐 하더라고. 이정주 화이팅. 네, 댓글은 지금 네. 대부분 합당이 네. 한 90%. 박형광 결혼식에 이어서 가장 뜨거운 댓글창에 이제 합당에 그렇죠. 대한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두 분 취재한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일단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들은 사실 나와서 얘기하고 하진 않지만 의원들은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다. 다만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 민주당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성향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묶어서 봤을 때. 근데 왜 조국혁신당을 찍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더 선명하고 더 개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국혁신당을 찍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 세빙선이 좋아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난 여기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럼 우리 본선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요 문제가 좀 있고 네. 지금 그리고 그 계속해서 뭐
지방 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융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역위원회가 조국혁신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네. 그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도 있고 뭐 청년위원장도 있고 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킬 것이냐에 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 내부에서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내부의 평가는 어쨌든 합당은 될 것 같다. 네,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이정주 기자 취재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내부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도차 있는데. 온도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죠. 박형광 기자 말대로 네. 합당은 언젠가는 될 것 같다. 거긴 오케이. 근데 왜 지금이냐?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네. 합당 자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합당을 하면 서로 거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바나나를 파는 사람과 네. 사과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교환을 했을 때 서로 이득이 돼야 돼요. 이득이. 그쵸. 이게 겹치는 과일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윈윈 할 수 있는 그렇죠. 전략. 상호. 네. 그래야 이제 거래가 되고 무역이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은 과연 뭐가 플러스인가?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가 플러스인가?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지선을 네. 이제 2월 5일부터 예비 경선 후보 봤잖아요. 네. 근데 불과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예, 사실상 그러면 경선까지는 6월이 선거기 때문에 한 2달, 3달 남았다 보면 돼요. 그렇죠. 예, 3달 정도 남았죠. 예, 그 사이에 경선 다 끝납니다. 예. 원래 2월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경시 의원도 있지만 제가 취재한 바라는 사실은 지금도 교통정리 다 끝났어요. 시군구 의원은 줄 다 섰어요. 맞아요. 네. 예, 자기 나름대로 물론 경선을 해봐야 되지만 네. 그럼 내부에서 민주당 나름대로 그 후보들이 지금 4,000개 정도 자리가 있잖아요. 네. 지선은. 근데 거기 나름대로 줄을 쫙 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매핑을 해놨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까 박 기자 말대로 12명의 의원들이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이 당협위원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지역을 먼저 정해야 되고 왜 비례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점하고 배분해 준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소위면서 합당을 하면서 야 니들이 12명이 어디 자리 잡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죠. 합당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면 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분을 줘야죠. 당연하죠. 네. 이게 합당의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선거전 앞두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2명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지역위원회가 또 정해지만 그 사람들을 따르는 밑에 시군구 의원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겠죠. 그래야 나중에 총선을 치르죠. 자기 밑에 자기 개파를 형성해놔야 총선 때 경선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뭘 마포 갑을 가든 은평 갑을 가든 어디를 찍었어요.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려는 장소 어딜까요? 물음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민주당의 지선에 출마하는 시군구 의원 전부를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역 온거 아니야?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몇 명, 12명 몇 명을 보면 고향이 어디고 이 사람은 강원도 어디더라. 대구 갈 리는 없잖아요. 네. 본인이 대구라서 대구 가면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곳에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 위원회에서 벌써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네. 이 사람 여기 올 것 같은데?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 좀 찝찝대던데. 플랜카드 많이 붙였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을 공략할 거라 해서 몇몇 타겟 지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쪽이 아닌 지역도 우리 쪽이 오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판을 벌려버리니까 네. 합당을 하고 싶어도 평시에는 그러니까 평시에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긴장될 때 오게 되면 선거라는 게 결국 제로섬 게임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단순히 의원들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그 아래에서 출마자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계의 심리가 너무 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거는 짧게 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실리적인 부분이라 하면 정무적인 부분 이게 맞아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우리가 합당을 하면 지지율이 몇 프로 오를까? 합당을 해서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까? 그럴 수 있어요. 정치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네. 저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그럼 명분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조국혁신당이 과연 명분상으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 성비 사건 있죠. 네. 제가 어제도 오늘도 통화하고 왔어요. 강미정 대변인. 지금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앞에 있는 사건 다 집어치우고 없다 치고요. 제 뭐 집어치운다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예. 최근에 연루된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실명 말은 그런데 그
김땡땡 대변인하고 예. 노래방 가서 이제 그 강제추행 사건으로 네, 결국은 네. 여러 사건 중에 예. 13개 사건 중에 예. 그걸로 지금 해가지고 2월 9일 날 재판하거든요. 검찰이 기소했어요. 네. 아, 그 대변인을. 예, 불구속 예. 기소했어요. 그 대변인 말에 의하면 예. 이거를 처음에 판단한 윤리위도 잘못됐고. 아, 이 자기 대변인은 예. 대변인의 주장이 맞다면 네. 만약에 자기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당이 잘못한 거예요. 예. 조국혁신당 윤리 해체해야 됩니다. 유죄로 판단했거든. 예. 경찰도 유죄로 송치시켰어. 네. 경찰도 해체해야지. 예. 검찰도 기소했네. 이 사람 말이 맞다면 그걸 예. 보도한 저까지 예. 기자, 검, 경, 예. 당도 다 잘못된 놈들이에요. 예. 이 사람 지금 일루미나티에 사는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예. 다. 이놈들이 협작하구나. 예.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지금 혐의가 짙은 거예요. 사실상 이걸 했다고 보는 게 더 이 성비위 문제도 제대로 못한 정당이 그렇죠. 무슨 합당이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그 관련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재판을 받는데 네. 그 당시에 노래방에 함께 있던 관련자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강미정 대변인 전 대변인 최고에 고소했어요. 에?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요. 어. 정보공개 청구해서 예. 소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강미정 전 대변인 설사 이게 나중에 판례로 보면 네. 설사 성추행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네. 이건 2차 가해예요. 왜냐면 법원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사람을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 유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무죄여도 2차 가해인데 유죄 나오면 이건 2차, 3차 가해한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피의자한테 성추행을 당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의자한테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관련자들이 지금 허위사실을 고소해가지고 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사실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조국 대표 보세요. 단 한마디를 안 하. 이 사안을 조국 대표가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소한 사람들 조국 다 측근이에요. 예전에 민정라인. 제가 누구까지 말 못하는데 예. 민정숙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예. 그냥 당원이 아니에요. 핵심들이다. 오른팔 왼팔.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는 예. 민정라인들이고 예. 김땡땡 대변인 수석 예.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조국 대표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유죄로 짙어지면서 2차, 3차 가해를 페이스북에 계속 하는데 조국 대표 뭐 했습니까 그때? 단 한마디를 했나요?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네. 윤리 끝난데도. 예. 조국 대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원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정치 도의상 당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 이정주는 진짜 기자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저희 취재 편의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 일찍 좀 걸어볼 걸 그랬나 싶긴 한데 저희가 늦었지만 뭐 짧게라도 라이브 포를 저희가 첫날 방송을 이제 그 긴급 기자회견 하던 날 했을 때는 81대 19였어요. 팽팽하네요. 네, 지금. 81%가 찬성의 여론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딱 시작하니까 5대5예요. 딱 5대5에서 찬성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5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참여를 하실지 보겠지만 지금 완전히 5대5 팽팽하다. 아니, 뭐 이런 완전히 분들도 이렇게 있네요. 딱 저한테 이제 조국 악마 작업 중이네. 미음틴 이러면서 악마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진실을 봐주셔야 돼요. 팩트만 보고. 그렇죠. 일단 이 합당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아주 민감하죠. 문제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진짜 명운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일반론, 당위론으로 생각할 때는 더 큰 통합을 통해서 어차피 뭐 문재인 정부나 또 이재명 정부나 똑같은 민주진보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서 큰 단결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호남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조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뭐 통합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제가 직접적으로 취재해 보면 최고위원들은 이제 과정 관리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초선 의원들 28명 이번에 목소리 세게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과정 관리에 있어서 대표가 제대로 잘 못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강미정 대변인 전 대변인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도대체 어떤 결말을 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 그 지도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형사처벌할 거 넘기고 당 내부에서 정리정돈 끝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금 약 1,000분이 넘게 그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진짜 팽팽하네요. 지난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여론입니다. 이번에는 찬성 여론이 48, 반대 여론이 52. 지금 1,080분. 지난주에는 뭐가 우세했죠? 지난주에는 찬성 여론이 81. 네, 그리고 반대가 19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이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 이 별세 때문에 어제부터 사실상 이번 주 내내 그 조문하고 또 애도 기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물밑에서는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사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귀착될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저한테 이제 조국 악마한다는 분들인데 제가 2024년 제 기사만 보셔도 아는데 어차피 기자는 기사로 말하기 때문에 제 기사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민주당에서 왜 조국당 그렇게 도와주냐고 그렇게 공박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자들은 늘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보유세 얘기하시잖아요. 장기 이제 장특공, 네. 장기 보유 특별 세제 이런 거 이제 낮추겠다.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세제를 좀 안 건드려고 하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2024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없애겠다고 하고 종부세 없애면 보유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이분들 봐라. 마용성 벨트에서 지금 의원들 고민정 몇 명. 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득 보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가치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2024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조국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제가 굉장히 세게 때렸어요. 민주당을. 예.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종부세 찬성론자였거든. 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하나의 지금 뚜껑에 뚜껑을 얻는 세라서 이거라도 없으면 지금 사실 소위 말해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견제가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하고 그 기사를 민주당 때리는 기사였거든 사실상. 그때는 그게 옳으니까 그쪽 편을 들어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서민을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동의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요. 오히려 본론적인 부동산 개혁을 위해서 보유세 자체를 건드리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세제를 논의해보자. 네. 더 큰 판에서 본질적인 논의는 논의하고 있고 조국 대표는 예전에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서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위하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상이지. 그리고 정말 약자를 위한 세상 더 나아가면. 네. 근데 강미정 대변인 같은 분들 전 대변인 이분이 약자지 이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 저는 조국 대표를 악마시킨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 이걸 바로 잡으시면 돼요. 예, 사필 규정으로 예. 반성하고 다시 이걸 재조사해서 고소하신 분들 허위사실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석고대자하고 탈당을 하든 징계를 하든 네. 자기 이름 밝히고 정리를 해야지. 예, 예. 이걸 떳떳하게 정리를 해야지. 예. 지금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뭉개고 합당하려면 안 돼요. 이 짐이 그대로 민주당으로 갑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네. 합당하잖아요. 저는 그럼 민주당 윤리위원으로 윤리심판하고 이게 문제가 옮겨질 거 아니에요. 네, 결국 형사처벌이 나오면 네. 나머지 왜냐하면 합당이 된 다음에 지금 고소한 3명이 민주당의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탈당하지 않는 한 그런 예, 거죠. 지금 탈당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 그렇게 그분들 탈당이나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없어요. 당원이에요. 네? 예. 진짜? 예, 그 상태에서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을 고소했다니까요.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근데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랫목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희희낙낙거리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밖에서 엄동소란히 떨고 있으면 이게 과연 조국 대표가 말하는 그 사회권이 있는 7공화국? 7공화국의 토대가 이게 맞아요?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가 맞냐?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정당이 아니 자기 집안에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사회권 7공화국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 정당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일이 발생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있고 네. 민주당도 있고 윤리 가동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정하냐, 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무려 1542분이 44분 계속 올라갑니다. 투표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론이 팽팽합니다. 대신 찬성은 48, 반대 여론이 소폭 우세합니다. 반대 52, 찬성 48. 어제 시사인도 여론이 이제 이렇게 비등비등했다고 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취재 편의점 여론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여론도 여론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각각 당원들의 판단과 선택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주에서는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어제 제가 취재하니까 최고위원들도 무슨 소리냐 이 문제는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격을 갖춰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어떤 마음을 결정할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합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이 합당이 뭐 대통령에게와 상의를 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대통령에게 이게 뭐 좋은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합당이라는 게 당위성 합당을 해야 되느냐와 그리고 합당에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맞아요. 이게 합당을 이런 식으로 발표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분노하고 혹시 뭐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땀만 먹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커져서 약간 좀 그 마음이 반대로 많이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합당을 네. 반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사실 당위성만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합당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지방선거에서 양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그 두 정당이 격전지에서 격돌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 조국혁신당한테 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서로에게 굉장히 타격을 입히는 그런 선거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합당은 좀 이점이 있다. 요 정도의 좀 시각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있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코스피 5천에 그렇죠. 하필이면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해설을 다 마무리하기 그렇죠. 예, 전에 그건 문제죠 상당히. 그때 예. 왜 이런 샴페인을 터뜨려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는 이어지는 아까 것 말한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합당하는 예.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네, 그 전제가 예. 몇 가지 정지 작업을 해놓고 깔끔하게 네. 이런 분란이 없게 그 다음에 합당을 하는 게 맞다. 그쵸. 시기나 예. 명분을 가지고. 예. 근데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기자가 예. 기자가 뭔데 반대를 합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렇죠. 기자가 그렇죠. 반대한다고 예, 안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당내 전혀 그런 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이거를 예. 없애고 걸림돌을 없애고 합당한다면 그게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네. 이제 예. 이 소리죠.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현장을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관계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저희들이 너는 무슨 생각이야? 이걸 밀어붙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문에서 사설 쓰고 무슨 칼럼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분 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분이 넘어서 최소한 2,000명의 의견을 모아서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의견을 좀 갤럽이네 갤럽. 2,000명이면 갤럽. 예, 2,000명을 모아서 팽팽하네요, 말씀을 팽팽해, 좀 진짜.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오늘 아침에 뜨거라 한 뉴스가 있었으니 이 트럼프발 보도가 나와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하고 회동을 갖는다는 건데요. 느닷없이 트럼프가 SNS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문제된 것은 기합의한 상호관세. 팩트시트를 지금 이행하지 않았다. 의회 네. 차원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무역협정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캐나다에 방산협력하러 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다시 또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지금 누굽니까? 저 산업부 스트롱맨. 저 누구죠? 러트닉이요?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 청와대 참모들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 뭐 너무 긴박한 거여서 뭐 취재가 얼마나 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살짝 간단한 논평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캐나다를 간 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캐나다에 가서 그리고 현대차가 캐나다를 갔어? 네. 그러면 자동차 관세 25% 다시 올려. 왜냐면 사실은 이거 지금 이제 로봇 기업인데. 네, 60조 수주하러 간 건데 근데 네. 그게 수주하는 조건으로 사실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라 요런 딜을 하려고 지금 같이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뭐 자체적으로 뭔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호적으로 어떤 자동차 부품을 뭐 교류하고 교환하고 그 인적 교류가 있었던 그 캐나다 미국 사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서 그런 딜이 성사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좀 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싫어서 지금 약간 네. 관세를 다시 25% 올린다라는 경고성을 발언 날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 기자 말한 대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쿠팡 사태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비. 네, 쿠팡 로비. 최근에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 네, 부통령.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 만나서 네. 이렇게 이제 잘 모르고 던지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통일교처럼 네. 우리 통일교 때 한번 봤잖아요. 미국은 슈퍼백으로 정치자금 모집하고 네. 그리고 로비를 하는 게 합법적이에요. 쿠팡이 지금 겉으로는 뭐 미 의회 신고하는 거나 한 해에 49억, 네. 뭐 작년만 해도 50억 정도 로비했다는데 택도 없습니다. 500억, 5천억은 더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마무시한 자금으로 물밑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로비가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고 그 자본의 영향에 따라 정치가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던져줄 수 있는 거는 그 금액이 클수록 또는 이해관계가 더 첨예할수록 정치 쪽에서 이런 멘트를 던집니다. 근데 벤스가 던지고도 지금 CR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트럼프까지 지금 동원된 거 아닌가 좀 싶어요. 한 마디 정도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의회 패싱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관세 폭탄 매기는 게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길이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있고 특히 국내 현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부부까지 나서서 IC 예. 사망 사고. 아니 그냥 국민들이 지금 그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죠. 총 맞아 죽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심지어 이제 공화당 총기협회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막무가내식 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민자 추방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옳은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저는 국내적인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법률적 압박 뭐 어디든 공을 좀 던지고 싶은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150억 로비 이것도 좀 관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뭐 다양하게 한국을 또 이제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빨리 가기보다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적확하게 보고 상대를 읽고 그리고 우리 전략을 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대법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그동안 관세 물리고 이렇게 한 거 다 어떻게 되는 건가?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2,000분 넘게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200분. 2,300분까지 지금 투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끊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3대 47. 야, 53대 47. 찬성 47, 반대 53.
이거 뭐 매일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팽팽하네요. 예, 진짜 지난주하고는 완전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팽팽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후에 이거 순탄치 않겠다, 그렇죠. 예, 만만치 않겠다라는 판단은 좀 듭니다. 자, 오늘 아이고 무려 11시 19분이 다 되도록 20분이나 넘게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황을 주시하고 현장을 발로 열심히 뛰면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또 숨김없이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다 낱낱이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다음 주 이정주 기자 뉴스가 많은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또. 네. 참 잘 들어야 돼. 양쪽 네. 다 들어야 돼요. 네. 예, 한동훈, 한어게인, 윤어게인 네, 동시에 하나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양쪽에서 욕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동시에. 오늘 네. 썸네일은 이거다. 네, 하시죠. 네, 자유대학하고 네. 여기 윤어게인. 네. 예, 한동훈 알겠습니다. 지지자들. 네, 한동훈 지지자들.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